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계속되는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 이제 남은 건 FOMC밖에 없다라는 투자자분들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월로 예정된 FOMC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1% 상승한 26,1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69% 상승한 1,74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2.24% 상승한 0.5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금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이제 숏 포지션이 51%,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미 증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한 모습.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0.17% 하락, 환율의 경우도 0.88% 하락하며 1278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증시 및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6월 연방준비제도 이 FOMC 연준의 금리 결정으로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주 작년 10월 이후 20% 이상 올라 오랜 약세장을 끝내고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4,300턱 밑까지 오른 상태인데요. 지난 3월 이후 불거진 은행권 불안과 부채 한도 상향 논쟁이 종료되고 연준의 6월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기술주 랠리가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나스닥 지수를 무려 7주 연속 끌어올리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 경기 순환주와 가치주들도 랠리에 동참하기 시작을 하였죠. 이에 이제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이 골드만삭스는 일부 대형 기술주에 주도된 랠리가 가치주의 재평가로 랠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올해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 4,000에서 4,500 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이는 현 수준보다 5%가량 높은 수준인데 이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S&P 500 지수 상장 기업 주당 순이익 EPS 예상치는 224달러로 시장의 컨센서스인 206달러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S&P 500 지수는 4,300을 간 넘어선 이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기 때문에 이제 현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는 힘든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오는 미국 시간 기준 13에서 14일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향후 추세를 결정할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오는 10월이나 혹은 그 이후 회의에서 한 차례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관건은 FOMC 회의 결과 전날인 13일에 나오는 5월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5월 CPI가 전달보다 0.1% 오르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4.0%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전달의 0.4% 상승과 4.9% 상승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올라 전달에 0.4% 상승과 5.5% 상승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느린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우려를 부추겨 이 추가 인상,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이번 6월 회의를 매파적 동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한 것일 뿐 완전히 금리 인상을 종결한
중요한 것이 아니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 매파적 성향을 띨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금리가 결정된 이후 제롬 파월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제 지난 3월 회의에서 연준은 올해 최종 금리 전망치를 5.1%로 예상한 바 있으며 이는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가량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도 가능합니다. 즉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되 추가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이 골드만삭스나 캐피털 이코노믹스, BNP 파리마, BMO 캐피털 등은 이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7월 인상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겸 부의장 지명자가 6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동결적으로 크게 쏠리게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분석과는 다르게 또 깜짝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호주 중앙은행에 이어서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대다수의 시장의 예상을 깨고 모두 금리 인상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13일과 14일에 나오는 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지 못할 경우 이번 6월 FOMC 회의는 참 아슬아슬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올리고 7월에 동결을 선택하면 9월 회의까지 14주간의 시간을 벌게 되지만 6월에 인상을 패스하면 7월까지 4주의 시간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점이 연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끈질긴 상황에서 7월 인상을 마지막이라고 선언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촉발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연준이 깜짝 인상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증시 및 크립토 마켓의 랠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지수가 강세장에 들어섰으나 이 약세장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이야기들, 의견들 참 많죠. 이 대다수 종목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 특히 2000년이나 2008년 약세장에서 지수가 20% 이상 올랐다가 다시 꼬꾸라진 적도 있다라는 점이 이번 주 나오는 물가와 FOMC 통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참 이번 FOMC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중요하지 않았던 FOMC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그만큼 시장이 이제는 크립토 마켓이 주류 시장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6월 중순으로 들어서면서 코인 가격 참 크게 빠지고 있지만 이 가격만 보고 있으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장의 이번 하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서는 생각보다 큰 변화다라고 보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코인 가격이 사이클에서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까 방금 보셨듯이 환율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환율 변화를 보면 1280원대까지 빠진 환율이 지난 2022년 12월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통상 환율의 하락은 자산 가격 상승을 의미하지만 그게 꼭 맞는 것도 아니고 이 주식과 달리 코인은 확연하게 가격이 빠져버렸습니다. 연준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한창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 많이 회자됐던 말이 있습니다. 연준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을 이기려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시장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움직여야만 수익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2023년 1월부터 시작됐던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5월 월봉을 음봉으로 마무리하면서 6월 전망 역시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코인마켓을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고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의 비트코인의 비중이 마침내 50%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1년간의 비트코인 더미넌스 변화를 보면 상승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통상 불장에서 알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하락하고 장일 리셋되기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다시 상승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장악력이 50%를 마침내 넘어선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0%가 아니라 이제 60% 이상 올라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등 시장에 워낙 시총이 높은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60% 이상 도미넌스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하락은 깔끔한 사이클의 리셋을 의미하기 때문에 2024년 반감기를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김치 프리미엄은 1%대 언저리에 있던 기존의 흐름에서 2%대 중후반대까지 벌어진 모습입니다. 2021년 불장에서 김프는 이제 15% 이상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1%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장이 사이클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하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국내보다 해외에서 코인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만 이제 불장이 시작되면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들고 있던 투자자들은 해당 코인을 국내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 불장에서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내에서는 한창 때 20%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을 보면서 불안해할 게 아니라 장기 코인 투자자들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짜고 지금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손실을 보고 있는 코인 투자자들도 많은 시기에 한 가지 전략은 일단 들고 있는 코인 중 일부를 USDT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XRP를 들고 있다면 그중 일부를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트래블룰이 맺어진 거래소로 옮겨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전략이 없는 투자는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이 남들과는 반대로 다르게 움직여야 하죠. 그것이 사실상 투자의 전부라 말해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과연 이번 FOMC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5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피어 이제 공포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얼마 전 트위터를 보다가 하나의 사진을 좀 발견을 했었는데 이 트위터의 민주주의의 전후의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라크나 라비아, 리비아, 뭐 예멘, 시리아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순 있는데 기존의 독재 시스템으로 나름 굴러가던 국가들의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민주주의를 이식받으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찰을 자청하면서 지금껏 민주주의의 전도사로 살아왔죠. 그 덕에 대한민국 같은 사실상 유일한 성공 사례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 보급은 결과가 신통치 못하였는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참 고마운 나라지만 전 세계적인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찬란하게 꽃 피웠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데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법치에 맞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좌파와 우파를 번갈아 가며 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히고 있죠. 어느 한 독재자가 움직일 수 있는 국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 독재 국가나 심지어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 이 공산주의 국가는 다 망한다라는 식의 교육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중국은 이제 강력한 공산당 일당 통치를 통해 효율적인 발전을 해왔고 그 덕에 G2 자리에 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만 해도 선거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자민당이 내각제를 통해 정치를 다 해먹고 있죠. 한때 잠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례적인 사건이었을 뿐 일본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가지는 성숙도와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민주주의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죠. 극단적으로 말해 민주주의 안에서는
사회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도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빨갱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사상과 시스템을 완전히 뛰어넘는 실로 놀라운 화폐 현상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규제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크립토 관련해 자꾸 규제를 들이대는 이유가 이 북한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북한이 상대적으로 빨리 비트코인에 눈을 뜨면서 비트코인으로 상당한 부를 급속도로 비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겠죠. 이 경제 제재를 해놓고 북한의 숨통을 끊으려 했더니 뜬금없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져서 북한이 갑자기 자본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월렛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로든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갑 주소만 알고 있다면 추적이 가능하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숨통이 트이는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치 시스템 안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의 비트코인 또는 사회주의자들의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독립적으로 나타난 탈중앙화된 화폐 현상이죠. 이 현상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벼락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미국 또는 중국이 비트코인을 채택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지나치게 올드한 생각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가 채택하느냐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국가가 의미 없죠. 그냥 원래가 원렛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개인이 각각 비트코인을 지금처럼 더 많이 이용하면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 상승에는 국가의 힘이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현재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례 없던 기회 속에서 살아가며 실제적인 투자를 아주 운 좋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주변만 보시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비트코인이 만약 상승을 하더라도 전고점인 68,000달러까지 오르더라도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며 주변에 관심도 없습니다. 8만 달러, 9만 달러까지는 가야 수많은 TV나 라디오, 매스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한다,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다시금 불나방처럼 뛰어들며 똑같이 2017년, 2018년, 2021년과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반복을 하겠죠. 또 시장은 또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전례 없던 기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